네, 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페이지 좀 펴주시겠어요? 27페이지, 물론 페이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우리 길라잡이 요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길라잡이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것은 좀 뒤에 부분이 약간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라잡이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고, 먼저 감을 잡으시고,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시면은 훨씬 더 좀 그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길라잡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자, 19항에서부터 26항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뭐 다 무슨 내용, 전체로 무슨 내용이냐면, 뒤에 이제 그 전미사가 붙었을 때 앞에 있는 것의 원형을 밝혀 적느냐 못 적느냐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전미사 접사들은 이제 어근하고 결합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미사가 결합했을 때 앞에 그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느냐 못 적느냐 그 문제에 관련된 것이 바로 19항서부터 26항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 하나만 좀 약간 팁을 알려드리면 이나 음이 결합하면 이나 음이 결합하면 앞에 있는 것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 예, 먼저 좀 가장 단순한 내용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이나 음이 결합하면 앞에 있는 것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 그것만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길라잡이를 들어가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19항 이렇게 우리 표 나와 있죠? 그 표에 19항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대상이 1번, 2번 내용은 19항의 1번, 2번 내용은 어간에 이나 음이 결합을 해서 명사가 되었을 때 예, 그때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원형 밝혀 여부, 원형을 밝혀 적어서. 그래서 용례를 보시면 길이 있죠? 길이, 길다의 음이 결합을 했고, 걸다의, 걷다의, 물론 이제 그, 걷다는 이제 디귿 그 불규칙이기 때문에 리을로 바뀝니다만, 걷다의 이제 음이 결합을 했고, 이럴 경우에는 다 이나 음 같은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어서 길이, 걸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콧뚜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콧뚫다, 코에 뚫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콧뚜레가 틀리고 어떻게 쓰는 게 맞습니까? 발음대로 콧뚜레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콧뚜레, 예, 여기 이런 식으로 발음대로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나 음이 결합하는 게 아니라 전미사가 뭐가 결합했습니까? 애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나 음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그 전미사밖에 모르시겠습니다만 그걸 실제로 보면 전미사의 세계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애도 있고 무덤에 무덤 보면 엄도 있고요. 지붕하면은 웅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전미사들이 되게 한국에는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콧뚜레 같은 경우는 애라는 전미사도 있는데 애 같은 경우에 결합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대로 이렇게 콧뚜레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 19항 보시면 3번, 4번이 이번에 어간에 이나 희가 결합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용례를 보시면 같이 있죠? 같다에 이가 결합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어서 같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넘다에 그런데 넘다에 어가 결합을 하면 이거 어도 전미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나 희가 결합을 한 것이 아니라 어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어떻게 적어야겠습니까? 발음대로 너 뭐라고 적어야 그래야 맞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항 보시겠습니다. 20항 보시면 명사에 이번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자, 이것도 이제 원형을 밝혀 적어요. 자, 용례를 보시면 곳곳이 이제 곳곳에 이제 명사 곳곳이라는 것에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예, 그랬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나 음이 결합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둑이 같은 경우에도 이 바둑이가 하얀 뭐 달마시안 같은 애죠. 이제 하얀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그 있는 예, 그런 이제 강아지인데 예, 그런 강아지를 이제 바둑에 비유해가지고 바둑이 다 흰색하고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바둑이라고 부른 되게 좀 귀여운 이름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이름이죠.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이가 결합을 했을 때 바둑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바둑이라고 앞에 바둑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를 붙일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릎팍 있죠? 무릎팍이 이게 무릎악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는 게 맞습니까? 이거 발음대로 무릎팍이라고 적는 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전미사 악이 결합한 거예요. 무릎에 전미사 악이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무릎학이 됐으니까 이가 아니라 악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대로 무릎학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산발이 있죠. 산발이 같은 경우는 이가 결합을 했네요. 그러니까 산발 플러스 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어서 산발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랑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명사 용언에 이번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을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또 명사 용언이 되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값지다 있죠? 값에 지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지, 지는 지읒으로 시작하잖아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면 앞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값지다, 요거 맞고요. 낚시 같은 경우에도 낙다에 시가 결합했네요. 시도 전미사, 그 시옷으로 시작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서 낚시 이렇게 적는 거 맞고요. 근데 넓적하다, 이렇게 넓적하다도 요거 저기 그 적하다가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 넓다에 적하다가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적어야 맞습니까? 앞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겠죠. 그래서 넓다 리을 비읍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 뒤에 적하다 이런 식으로 지읒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을 하면은 요 적하다가 이제 전미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넓다에 결합을 했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면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넓적하다 리을 비읍으로 적어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22항 보시겠습니다. 용언에 이번엔 피사동 전미사와 강세 전미사가 결합해서 용언이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이제 원형을 밝혀 적어요. 그래서 뭐 피사동 전미사 여러분 아시는 게 이희리기 우구추죠. 이희리기 우구추. 물론 이제 이희리기까지가 피동이 되고 이희리기 우구추는 전체가 다 사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피동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희리기밖에 없어요. 우구추는 사동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앞에 이희리기 같은 경우에는 피사동 둘 다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게 결합을 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강세 전미사는 뭐가 있냐 하면 강세 전미사는 이제 그 치 같은 게 있어요. 치. 그래가지고 그 뭐 놓치다, 노타를 세게 놓는 거를 놓치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 같은 게 그게 이제 강세전미사인데 그런 거 결합해도 역시 원형을 원형을 앞에 있는 것을 밝혀 적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맞기다 있죠. 용례를 보시면 맞기다, 요거 맞다에 피사동전미사 기가 결합을 했네요. 이랬을 때 원형을 밝혀 적어서 맞기다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얽히다, 이거는 억다에 리을 기억이죠. 그 다음에 참미사 그 피사동전미사 희가 결합을 했네요. 그러니까 얽히다 이렇게 적어줘야 맞겠죠. 뭐 넓적하다까지는 이것도 맞고요. 자, 얽히다 같은 경우에 요거 희가 피사동전미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 기억으로 그렇게 적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근데 돌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돌다의 이가 결합을 했을 텐데, 자,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아니라요. 앞에 있는 원형에 그 본뜻이 살아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밝혀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게 본뜻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굳이 앞에 있는 것을 원형을 굳이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려내다 있죠. 요 도려내다.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꺼내는 것, 이런 도려내는 것, 그런 게 돌다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잘 모르셨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이다를 돌이다라고 그렇게 굳이 돌다를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이제 이가 결합을 했습니다만 피사동전미사 이가 결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에 있는 것이 본뜻이 원래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지 앞에 본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냥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돌이다가 아니라 돌이다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발음대로 돌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돌이다가 최초로 나왔습니다만 이게 19항서부터 26항까지 꾸준히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비록 이렇게 뭐 이나 희가 이나 음이 결합을 해가지고 앞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앞에 있는 것의 본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굳이 앞에 있는 것의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본뜻에서 멀어지거나 그래서 아니면 본뜻이 뭔지도 모르거나 그래서 앞에 있는 것에 그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은 굳이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그 예외적인 내용들이
쭉 19항서부터 26항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지금 방금 전에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다는 돌다라는 것을 굳이 밝혀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돌이다 발음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받치다라는 게 있거든요. 받다라는 것은 이제 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촘촘히 거르는 것을, 더 세게 거르는 것을 받치다, 받다에 티읕 받침에 치 전미사, 강세 전미사 치가 붙어가지고 받치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받다라는 게 거르다라는 뜻으로서 티읕 받침으로 쓰는 게 원래 맞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줘가지고 그렇게 받치다, 티읕 받침을 이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치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 23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되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꿀꿀이 같은 경우는 꿀꿀하다, 꿀꿀거리다 라는 말이 사전에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이죠. 꿀꿀이. 여기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꿀꿀 이렇게 적어주는 것인데, 자, 뻐꾸기 같은 경우에는 뻐꾹하다 뻐꾹거리다가 사전에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다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가 결합을 했을 때는 예, 이거는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뻐꾸기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뻐꾸기 시계 있죠? 뻐꾸기 시계가 뻐꾸기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뻐꾹하다 뻐꾹거리다가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를 결합해야 그래야 이제 그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 거거든요. 그런데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라는 말이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뻐꾹이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의태어 어근에 이다가 결합을 해서 용언이 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깜짝 거리다 되거든요. 여기에 깜짝 이다로 그렇게 거리다를 이다로 교체를 시켰을 때 그때 아이가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깜짝 이다. 그 다음에 두들 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들 거리다라는 말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두들이다라는 식으로 두들을 앞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두들이다, 두들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제 25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거나 아니면 부사에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꾸준하다가 되거든요. 예, 꾸준하다에 이 히가 붙어가지고 그랬을 때 꾸준히 이런 식으로 꾸준해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깨끗이 이것도 깨끗하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깨끗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갑자기 이거는 갑작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게 부사가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 앞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이가 아니라 갑자기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죠. 갑자기 요거는 이제 아실 거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로 그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고요. 예, 갑자기가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욱이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라는 게 이제 그 일찍이 앞에서 다뤄본 적 있죠? 더욱 일찍 같은 거는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부사예요. 여기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는 앞에 원형을 밝혀 적으면서 그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고요. 예. 더욱이는 아니죠. 더욱이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일찍도 독립될 수 있으니까 일찍이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다룬 바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우리 통합 강의 교재하면서 다뤘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뒤에 보면 한글 맞춤법에 촘촘히 다 숨어져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다 없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예, 그러니까 하다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되는 경우에 이번에는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어근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전미사를 밝히는 거예요. 하다 없다를 밝혀 적는 26항은 좀 약간 다른 19항서부터 25항까지는 좀 다른 25항까지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어근을 밝혀 적느냐, 어근을 밝혀 적지 않느냐 이런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접사를 밝혀 적느냐,
못 적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다 없다가 붙으면 어쨌든 접사를 밝혀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착하다, 부질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 없다를 밝혀 적어야지 착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착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맞겠죠.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착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에다가 딱 이렇게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딱 새겨놓고 보면은 이제 뭐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목욕하시는 아주 건장한 그런 이제 아저씨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 이분들이 정말 평소에 좀 나쁘게 살다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말 마음을 잡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분한테 뭐 말을 건다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착하게 살자라는 게 자기가 착하게 살자라는, 우리 서로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한테 착하게 굴어라, 착하게 살자니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착하게 굴어라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본 뜻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맞춤법도 틀렸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되게 더욱더 좀 공포감을 더 조성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다 같은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니까 착하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길라잡이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요 내용, 이제 길라잡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미사가 붙었을 때 앞에 있는 것의 원형, 아니면 전미사를 하여간 밝혀 적느냐, 못 밝혀 적느냐, 뭐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고, 그 28페이지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요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8페이지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글맞춤법 19항, 우리 그걸 앞에 길라잡이를 했으니까 뒤에 내용도 아마 쉽게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건 어간에 이음이나 이희가 붙어가지고 명사나 부사가 되는 경우에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제 19항 읽어보시면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나 된 것과 그 다음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1번 보시면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거 보겠습니다.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바지, 달맞이, 먹이 이런 식으로 이가 붙는 것 앞에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음과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자, 예를 보시면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역금, 웃음, 울음, 웃음 이런 식으로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이런 식으로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만이 이제 있네요. 다만이 각 항마다 다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뭐 이나 희가 아니면 음이 붙어가지고 앞에 원형을 밝혀 적어라 그렇게 하더라도 앞에 있는 원형을 굳이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앞에 있는 원형이 본뜻하고 너무 멀어졌거나 아니면 본뜻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그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그런 예외사항들이, 다만들이 각 항목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19항에 있는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그래서 굽돌이, 굽돌이라는 게 이게 굽돌다에서 왔답니다. 그런데 굽돌다가 뭔지 아시겠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뭐 한글맞춤법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굽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 손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 제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 요게 굽돌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벽하고 그 다음에 땅바닥하고 바닥하고 사이에 이렇게 좀 경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부분 있죠? 이렇게 약간 좀 튀어나오게 그렇게 경계로 만들어 놓은 요 부분, 요거를 이제 굽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이 굽돌이가 왜 굽돌에서 나왔는지, 굽돌이 뭔지 이런 것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굽돌이라는 걸 굳이 밝혀 적지 않고 굽돌이라고, 굽돌의 이를 결합시켜서 굽돌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굽돌이라고 그렇게 적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리 있죠? 우리의 다리가 달에서 왔답니다. 달다에서 왔대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본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원형이 본뜻에서 또 멀어졌다고 하는데 뭐
뭐 본뜻에서 멀어졌는지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본뜻이 뭔지도 모르겠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걸이 있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목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병은 이제 목 디스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에 이제 그 기아 올리면 입 벌리면 이제 목이 부어 있잖아요. 예, 그런 류의 병들. 코로나죠.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걸리면 이제 목이 막 그냥 따갑고 막 침도 삼키기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 예, 이런 이제 그런 목 속에 있는 병을 목걸이라고 하는데 그게 목걸다에서 왔답니다. 근데 목걸다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목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것입니다. 문열이 코끼리, 걸음, 고름, 노름 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놀다에서 아마 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놀아도 너무 심하게 노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변질되게 노는 것이니까 본뜻이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노름도 놀음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발음대로 노름이라고, 예, 놀다하고의 그런 연관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 뒤에 음이 비록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도박은 너무 심하게 노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변질되게 노는 것이기 때문에 노름이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해설 보시면 너비, 도리깨, 두루마리, 목도리, 빙털터리, 턱걸이 이런 것들도 다 앞에 있는 본뜻과 그 뜻이 이제 멀어진,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그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29페이지 보시면 이제 참고 굽돌이가 이제 설명이 나오네요. 굽돌이란 방 안벽의 밑부분, 아까 전에 제가 가르쳤던 부분 있죠. 다시 한번 가르쳐 볼까요? 예, 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서, 예, 방 그 안벽의 밑부분이나 방 안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를 가리킨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쳤던 그 부분을 바로 굽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붙임 보시면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명사로 바뀐 것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귀머거리. 이거는 귀먹다에 어리가 붙은 거예요. 전미사 이나 음이 붙은 것이 아니라 어리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먹어리, 귀먹어리가 아니라 귀머거리 발음대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 이거는 깜따에 아귀가 결합을 했네요. 역시 이것도 이나 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 밝혀 적지 않고, 예, 전미사 그냥 발음대로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까마귀, 넘어, 이건 넘따에 어가 결합을 했군요. 뜨덕이, 뜻따에 어귀가 결합을 했군요. 이렇게 전미사의 세계는 되게 무궁무진해요. 예, 어쨌든 이나 음이 아닌 경우에는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 부사로 바뀐 것을 보시면 거뭇, 이것도 검따에 우시 결합했겠죠. 예,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이나 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거뭇, 너무, 도로, 뜨덤, 바투, 불굿 이런 식으로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나 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도 역시 남아는 남따 아가 결합했겠군요. 붙어는 붙다에 어가 결합을 했겠고, 그러니까 아나 어 같은 경우에 다 전미사인 거예요. 조차, 예, 이런 조따에 아가 결합을 했겠군요.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이렇게 바뀌어서 뜻이 달라진 것, 이런 것들도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나 이희 이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원형 밝혀 적지 않고, 예, 그렇게 발음대로 남아부터 조차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설에 마저 있죠. 너마저, 예, 이것도, 예, 마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에 해당해서 그래서 발음대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1번 그녀는 휘황찬란한 목걸이 이외에도 목걸이, 이거는 목 걸다에서 왔겠죠. 목 걸다. 예, 그 목에 실제로 거는 것. 요거는 목 걸다라는 그런 이제 분명히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거 다시 보시면 이나 음이 붙었을 때 원형 밝혀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걸이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은 목걸이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금빛 귀걸이, 이거는 귀에 걸다죠. 귀에 걸다. 그 다음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역시 원형을 밝혀 적은 귀걸이, 그렇게 앞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한 쌍을 걸고 다닌다. 즉 목걸이, 귀걸이 둘 다 앞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가 붙은 데다가 앞에 그 본뜻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본뜻이 원래 남아있기 때문에 다 이게 그러니까
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목걸이, 귀걸이 그런 식으로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지사를 갈음합니다. 예, 이거 음이 붙었네요. 갈다에 음이 붙었기 때문에 역시 원형을 밝혀 적어서 갈음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놀음 이런 식으로 예, 이건 탈을 쓰고 예, 이렇게 탈춤을 추든지 해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탈을 쓰고 노는 것 뒤에 음이 붙었고 그 다음에 놀다라는 그 원형에서 본 뜻에서 그렇게 멀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형 밝혀 적어가지고 탈놀음이라고 적은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 보시면 이제 만들음이 있고 만듦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명사형일 때는 이제 만듦이라고 그렇게 뒤에 걸로 그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만들음이 아니라 만듦. 요거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미음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듦 저 뒤에 걸로 써줘야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어쨌든 뭐 앞에 있는 그 원형 만들다 만들이 그대로 이렇게 뭐 앞에 거든 만들음이든 만듦이든 예, 약간 둘 다 그 원형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명사형일 때는 만듦이라고 그 뒤에 걸로 그렇게 써줘야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3번 보시면 이제 높이 있죠? 높이 솟았다라고 얘기할 때 자, 이거는 제가 그 높다에 그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가 결합했을 때 원형 밝혀 적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높이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희가 결합했을 때도 앞에 원형 밝혀 적는 거죠. 그래서 밝히 이렇게 희가 붙어서 앞에 원형 밝혀 적은 앞에 것 밝히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보시면 목걸이에 걸려 이비인후과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까 전에 목걸이 있죠? 예, 목에 그 액세서리로 거는 예, 그런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목 걸다라는 게 원형이 이제 그 본뜻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목걸이 우리 목병 얘기할 때는 그때 목 걸다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목 걸다가 그 목병하고 무슨 뜻인지를 무슨 관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록 이제 뒤에 이가 결합을 했지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원형을 굳이 밝혀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뜻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발음대로 적은 목걸이라고 뒤에 걸로 적은 게 맞겠습니다. 다만 목걸이에 걸려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목병에 해당하는 목소개병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목걸이라고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박에 해당하는 것은 놀음과 노름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심하게 변질되게 노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노름이라고 적어주는 거 뒤에 거요. 그다음에 붙임 보시면 1번 명사를 보시겠습니다. 콧뚜레가 있는데 이 콧뚜레 같은 경우는 콧뚫다 예, 여기에 이제 애가 결합을 했군요. 그래서 전미사 이나 음이나 아니면은 히 이런 게 결합을 해야 이제 그 본뜻을 그 원형을 밝혀 적는데 이거는 애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본뜻 밝혀 적지 않습니다. 발음대로 적은 뒤에 거 콧뚜레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사 같은 경우에도 참아 이거는 참다에 아가 결합을 했군요. 전미사 아가 결합을 해서 역시 뭐 이음 희가 아니기 때문에 참아라고 적은 발음대로 적은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사 시험이 쉬워서 꼴찌조차 성적이 올랐다. 조다에 아가 결합을 했군요. 전미사 아가 결합을 해서 역시 그 조차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 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 20항을 하려고 했더니 뭐 거의 뭐 지금 저 2교시 시간이 이제 끝났네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20항은 3교시 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